음,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국악학원에서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상훈 강사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제 그 학교가 발표가 나고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가장 이제 학교가 배정이 되면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할 것인지 그런 이제 전략들을 짜 나가야 될 텐데요. 지금 보니까 학생들도 오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진심으로 이 학교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그래도 이제 입시나 이런 데에서 성공을 했다. 이런 부분들의 정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국악학원에서 이제 현재 수업을 하고 있고 이러한 학원들에서 이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이제 입시에서 서울대 의대 이제 수시로 합격한 친구를 이제 배출을 해냈고요. 자, 그래서 일단 대치동 경력은 15년 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잠시만요. 일단 순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1번은 은강여고 수학 내신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은강여고 수학 분석 및 전략,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은강여고 이제 내신반,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강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포인트를 잘 보시면요. 시험 범위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생들도 있는데 지금 자, 예비고1 학생들이 다 보면 기본적으로 기출들을 풀어보거든요. 그러면 기출들을 풀어보다 보면 어떤 학교는 자, 뭐 2차 함수까지 나가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나가기도 하고 자, 어떠한 학교는 여러 가지 부등식까지 나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은강여고 1학년 수학의 경우에는 2차 함수까지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반적으로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은 없는데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다 보면 어떤 학교는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나가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 그 문제를 풀었을 때 난이도의 이제 비중이라든지 밸런스가 여러 가지 방정식에 맞춰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 기출보다는 2차 함수까지 짜여져 있는 기출을 풀어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교과서 비중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뭐다? 교과서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학원을 다니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해요? 학원에서 주는 거 열심히 풀고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 내신 성적 잘 나오겠거니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학교는 특이하게도 교과서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 이 고등학교 내신 수학은요. 시간 내에 꼼꼼히 실수 없이 풀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어려운 문제만 풀어. 뭐 전교생에 뭐 한 5명 정도 푸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은강여고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 경기고나 뭐 휘문고나 뭐 중동고나 뭐 단대부고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맨날 풀다가 망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 학교는 교과서 문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를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난이도는 쉬우나 계산량이 많은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여학생들이 항상 첫 중간고사를 보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중학교 때는 부담 없이 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이제 첫 중간고사를 보면 망했어요 이래요. 자, 왜 망했냐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러거든요. 야,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문제들 너무 쉬운데 왜 망했어요? 그러면 자,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 비중이 높으니까 교과서 정리 잘해두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요, 또 최근 트렌드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사실은 이 사립고등학교다 보니까 잘 바뀌지는 않는데 자, 스타일이 예전에는 약간 교과서라든지 부교재 위주로 이제 나왔었는데 최근 작년 기출을 기준으로는 자, 무엇이다? 변별력 문항은 모의고사 그 다음에 EBS 연계규제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오늘 은강여고가 배정이 됐어.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제 조카가 있어요. 제 조카가 만약에 은강여고 1학년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얘야, 일단 오늘 집 서점을 가서
뭐를 사라? 마더텅 문제집을 사라. 마더텅이 뭐예요?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입니다. 첫 번째.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기다 뭐라고 적어놨죠? EBS 연계 교재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EBS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이 EBS 올림포스 고난도 문제집을 사라. 근데 이제 학생에 따라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학생에 따라서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학생에 따라서는 다른 과목과의 밸런스 때문에 다 못 푸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학원에서 나오는 숙제도 너무 많은데 이거까지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자, 아까 마더텅이라는 문제집 같은 경우는 자, 모의고사 문항이기 때문에 2점, 3점, 4점이 있을 텐데 4점짜리 위주로 풀어라. 일단은 내가 수학을 좀 한다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마더텅 위에는 별표가 표시되어져 있어요. 별표 이렇게. 별이 표시되어져 있는데 별 4개짜리는 풀어라. 별 4개짜리는 풀어라. 거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항이다. 자, 그다음에 올림포스 고난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냥 다 풀어보는 게 좋지 않겠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는 EBS 연계 교재가 라인업이 적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림포스가 있었고 올림포스 고난도가 있었는데 갑자기 올림포스 유형편이 생겼어요. 그래서 올림포스 유형편에도 고난도라고 써져 있는 게 있고 올림포스라는 문제집에도 어려운 문제집은 아니지만 그 맨 뒤에는 고난도라고 써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은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니까 그것들은 한번 풀어봐라. 그러니까 책을 샀는데 너무 돈이 아까워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저 같으면 사라고 할 것 같아요. EBS 교재는 싸거든요. 그래서 자, EBS에서 올림포스는 뒤에 있는 고난도, 그 다음에 EBS 올림포스 유형편도 뒤에 있는 고난도. 자, 올림포스 고난도는 다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교재 연계 비율이 좀 높은 학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 은강여고 같은 경우는 부교재가 쉬워요. 근데 부교재가 쉽다 보면 애들이 뭐 하죠? 항상 놓쳐요. 뭘 놓친다는 거죠? 학원 선생님이 은강여고만 따로 가르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나눠주는 것만 열심히 풀으라고 하는데 학생들은 부교재 열심히 풀어봐야 됩니다. 부교재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지금은 요번에는 1대1 매칭을 안 해놨는데 교과서 문항하고 부교재 문항하고 1대1 매칭을 해가지고 제가 전에 분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문항이 몇 퍼센트냐면 90%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비하기 너무 쉽잖아요. 그럼에도 놓친다니까요. 그럼에도 놓치고 학생들이 그러니까 변별이 생긴다는 건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본만 잘 충실히 해도 저는 봤을 때 2등급 이상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학교인데 이런 것들만 좀 잘 챙겼으면 좋겠다. 일단 이제 과거 부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림포스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 신사고 출판사에서 나온 단기 공략 을 부교재로 쓴 적도 있습니다. 아까 교과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은강여고 1학년 수학 교과서는 신사고입니다. 출판사가 신사고. 자, 그러면 신사고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교과서끼리도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교사용 자료를 이제 꼼꼼히 만들거든요. 어떤 출판사는 교사용 자료가 풍부하고 어떤 출판사는 교사용 자료가 좀 적은 학교들이 있는데, 자, 이제 은강여고가 쓰는 신사고 교과서 같은 경우는 교사용 자료에 중단원 평가, 소단원 평가, 대단원 평가, 기출 문항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다니는 학원이 있으면 이제 선생님 그래도 은강여고가 됐는데 저는 은강여고가 됐으니까 요 이제 교과서 교사용제로도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더 풀어보고 싶은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챙겨서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딱 요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문항수가 20문항이에요. 문항수가 20문항. 자, 그다음에 선택형 문항이 1번부터 18번까지 있고 서술형 문항이 2문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출을 풀다 보면 어떤 학교는 서술형이 4문항, 어떤 학교는 서술형이 6문항, 어떤 학교는 서술형이 이렇게 2문항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주의 있게 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배점을 보셔야 됩니다. 배점. 학생들이 시험의 난이도만 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한 문제를 틀렸을 때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중점적으로 정확하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보고 그냥 20개 중에 우리가 이제 보통 기출문제를 풀 때 20개 중에 뭐 17개 맞았으면 오, 잘 풀었네. 한 3개 정도 틀렸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은강여고 같은 경우는 야, 여기를 틀려버리면 그냥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틀려버리면 몇 등급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등급이 2계단, 3계단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서술형이 어떻게 되어져 있죠? 9점, 9점이에요. 9점, 9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다시 배점을 이제 순서대로 나열을 해놨는데 이렇게 쭉. 자, 어떤 학교는요 난순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천천히 올라가서 자, 이쪽이 가장 어려운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갑자기 애들 멘탈을 흔들리려고 여기에다 어려운 문제 깔아놨다가 여기에다 어려운 문제를 깔아놓는 학교도 있거든요. 근데 이 은강여고는 난이도 순으로 배열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난순으로 만약에 출제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을 봤는데 갑자기 5번부터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멘탈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순간에 무엇을 체킹을 해봐야 되냐면 배점을 체킹을 해봐라. 이 학교는 어려운 문항에다가 배점을 많이 부여하는 학교이다. 이걸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교과서 뭐 이런 것들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냐면 역대 기출 및 역대 부교재를 미리 숙지를 해라. 그러니까 역대 기출을 이제 좀 숙지를 해놓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또 이제 은강여고 수학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아무래도 사립학교다 보니까 자, 뭐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출제를 했어요. 근데 2020년도에 거의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2018년도에 출제가 되는데 2021년도에 또 출제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은강여고 같은 경우는 이 역대 기출을 잘 정리를 해놔라. 너무 예전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봤을 때는 올해가 이제 2024년인가요?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기본적으로 2021년도 기출부터 차례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약간 이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셔야 되냐면 코로나 이슈가 있었던 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또 난이도가 쉬웠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가면서 이제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시험과 동일한 구조 시험으로 타임어택 훈련을 해라. 이건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타임어택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쉽다. 그리고 시험장 가서 푸는 거랑 집에서 푸는 거랑 다르다. 그러니까 애들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또 이제 뭐 가르치는 학교에 이제 애들 보면 어머님들이 이제 기출을 풀어봤는데 실제요, 우리 아이 이제 잘 볼 수 있겠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또 시험장 가서 고등학교 첫 시험이고 긴장되는 그 순간에 푸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이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 멘탈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연습 잘해야 되는데 그 연습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내신 한 2주 전부터는 실전 시험과 동일한 구조.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강여고 스타일의 서술형 문항 연습을 해라. 은강여고는 서술형이 어렵지는 않은데 배점이 높거든요. 그 은강여고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한 2가지 정도 사건이 있는데 이 서술형과 관련된 사건이 있고, 자, 뭐 예전에 뭐 난이도가 엄청 어려웠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자, 기본적으로 서술형 이제 문항이 나왔는데 그 서술형 문항이 모 시중 문제집에 있는 문항이랑 똑같아요. 그럼 시중 문제집에 나와져 있는 모범 정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범 정답대로 썼어요. 근데 선생님이 깎았어요.
이건 정확히 푼 게 아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서술형 포인트는 수업 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음강요구는 서술형을 생각보다 매우 깐깐하게 깎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서술형 문항을 정확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대 모의고사 문항 및 EBS 교재 완벽 정리를 해라.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마더텅 사라고 했죠. 그 다음에 뭐 사라고 했죠? EBS 올림포스 고난도 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풀고 나니 풀 게 없어. 하지만 모의고사 문항이 나온대. 자꾸 풀다 보면 풀었던 문항 또 풀다 보면 뭐 하죠? 외우거든요. 처음 봤을 때 못 풀었어요. 근데 자꾸 똑같은 문제만 풀다 보니까 답만 외워져. 풀이도 외워져.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변형되더라도 풀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항들을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봤을 때는 마더텅을 풀어보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모의고사 주요 문항들의 변형 문제 연습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변형 문항 연습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변형 문항 특강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2월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뭐 이런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이 좀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전교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어머님들한테 특징을 말씀드릴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풀어보고 본인이 직접 숫자를 바꾼다든지 조건이 변형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문항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 처음에는 만드는 게 쉽지 않을지언정 하다 보면 그 문제를 절대 변형이 되더라도 무조건 풀 수 있게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정규반 이제 2월 달에 이제 이뤄지는 이제 정규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개강할 예정이고, 일단은 뭐 수상 실력반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민 선생님, 수상 심화반 같은 경우는 저 이제 이렇게 정규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월 몰입 수학 특강반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강 같은 경우는 도형이 방정식하고, 자, 그다음에 수상 모의고사 변형 문풀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모의고사 변형 문풀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문항들, 그러니까 사실은 개념적인 부분이라기보다 자, 이제 2월 말이 됐는데 수상 기본 개념을 다시 가르쳐 준다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 문풀을 하면서 그러니까 전략적인 문풀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 모의고사 변형 문항들을 잘 정리해주는 특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몰입 수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두각학원에 있으면서 만든 건데, 아침에 수업을 하고 점심을 먹고 낮에 클리닉을 하는 그런 특강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완료하고 가는 특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리닉 내용은 뭐 이렇게 이게 제가 좀 가린다는 게 잘못 가려져서 일단은 저는 이제 또 개인 연구소가 있습니다. 아이들 이제 클리닉을 위한. 그래서 뭐 디즈랜드 수학 연구소가 있고요. 자,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이제 클리닉 할 때 뭐 테스트 미진자라든지 과제 미흡자들을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 클리닉 공간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름이 독특하다 보니까 저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서 사업자 등록을 안 했는데 하도 검색량이 많다 보니까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이 자동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하면 어디에 위치되어져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은 이렇게 이제 제가 꾸며놨고요. 일단은 자습할 수 있게 뭐 학생들이 이제 와서 공부하는 모습이고요. 뭐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 뭐 이런 모습이고, 일단은 저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수업에서 뭐 어떻게 적중을 했다, 문제가 적중을 했다, 맨날 가다 보면 이제 오늘 지금 첫 설명하다 보니까 저는 되게 실질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뭐 적중했다, 뭐 내 교재가 뭐 어떻다, 저는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응강요구 시험에 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두에 자,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아마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진행을 해 나가면서 아마 그 인간이 말했던 거에 이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날이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도 제 이제 소개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생과의 소통,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제 가르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유명해서 뭐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그런 강사가 아니라 제가 가르친 학생들은 3년 동안 저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최고의 대학을 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이러한 친구도 있고 사실 뭐 제가 처음부터 잘하는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학생이 저를 믿고 따라줘가지고 많이 올랐던 친구도 있습니다. 뭐, 자,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1학년 1학기 3등급, 1학년 2학기 이제 중간고사 4등급이었는데, 자, 우상향으로 이제 수원수투 미적분 모두 1등급을 받았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발표가 날 것 같아요. 오늘이나 내일. 아마 이 친구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를 진학할 예정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원래는 본인이 서울대 물리학과를 가고 싶다 그랬는데 사실은 많은 상담을 통해서 많이 바꿨습니다. 원래는 의대도 갈 수 있었고요. 일단 뭐 저는 뭐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진심은 통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린 것 이런 것들 잘 체킹하시고 오늘 서점 가서 뭘 하셔야겠어요? 네, 사라고 했죠?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또 모의고사 변형 그러니까 풀었는데 좀 훈련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한번 특강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